온다. 박상호 자리에 있다 했는데. 좀 자리네. 바쁘거든. 일단 해니까 안 끝나고 간다. 네. 네, 지금 자리에 서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단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현수막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고 당정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주요 참석자분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당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지금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얘기해야 될 때고 여야 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화뿐이라는 점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지금은 해결해야 될 때입니다. 여야 의정 모두 대화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말고 대화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바라십니다. 협의체의 출발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서 보셨겠다시피 의료계는 단일 대오를 갖추기가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각각의 입장이 많이 다른 단체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의 다수 또는 특정 단체의 참여를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화의 출발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국 이 중요한 계기가 된 여야의정 협의체의 공감대가 흐지부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참여하시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문을 열어두고 얼마든지 의료계 단체에서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걸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실 이 여야 의정 협의체는 거기서 머리수대로 투표해서 결정하고 그걸 강제하자는 협의체가 아니잖아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화를 당사자들끼리 그리고 중재자들끼리 모여서 시작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제를 걸 이유도 의제를 제안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제 제한도 없고 출발을 위한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의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하나뿐이고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닙니다. 정부가 그렇게 생각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정부도 의사의 적이 아니죠. 의료계는 오랜 역사 동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고 그 일을 잘 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간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당의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최고위원회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지금 상황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에 신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논란 같은 것으로 대화의 시작에 방해가 있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께도 말씀드립니다. 조건을 걸지 말고 출발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내 연설에서 여야 정 협의체 출범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막상 출범하려고 하니 의협이 꼭 들어와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거나 뭐 그렇게 전제 조건을 걸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제 조건을 걸었을 때 이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발도 못하고 흐지부지 될 거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진짜 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통한 이 상황을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면 특정 의료단체의 참여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일단 여야 의정 협의체의 출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장 마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표결을 미뤄야 한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여야 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대화가 시작되는 것에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공의들께서 의료 현장에서 떠나신 지 6개월 넘게 계속되면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크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추석 연휴가 목전에 닥쳐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는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상당히 피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응급 의료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분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 체계는 어렵지만 아직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정치권과 정부가 합심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어제부터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여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하셨습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다 같이 힘을 모으자는 제안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의료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고단한 수련 과정을 묵묵히 견뎌온 분들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오해를 풀고 현장에 돌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자는 물론 전공의 자신을 위해서도 그것이 가장 선하고 현명한 선택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여야와 의료계, 정부가 다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해법을 논의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는 해법을 힘을 합쳐 하찾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혁을 미루면 머지않아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쉽습니다. 역대 정부가 의료개혁을 미룬 탓에 지금 우리 국민이 치르고 계신 비용을
정부는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겸허하되 심지 굳게 나아가겠습니다.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의료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돌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진료하실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응급체계를 유지하고 계신 의료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추경호 원내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당대표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이후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및 보좌진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이 자리에서 결과 브리핑을 이어갈 예정이니 참고해